KF-21 레이저 발사 장면 포착. 미국, 우리가 실패한 기술인데. KF-21 레이저 대공무기 장착. 방위사업청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에 탑재될 공대공 미사일을 생산하는 독일 방산업체에 대한 해킹 공격 정보에 대해 현재까지 신고된 바가 없다고 7일 밝혔다. 방사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KF-21 해외 협력업체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를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해킹 여부를 확인하고 해킹을 통한 기술 자료 유출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KF-21 사업 추진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독일 매체 ZDF와 슈피겔은 지난달 27일 독일 방산업체인 딜 디펜스가 김석희로 알려진 북한 해커 부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딜 디펜스가 보유한 핵심 군사 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미사일은 KF-21 보라매와 말레이시아에 수출된 국산 다목적 경전투기인 FA-50에도 탑재해 운용할 예정이다. 아이리스-T라는 명칭은 적외선 영상 유도 미익 추력 편향 조종 미사일, 인프라레드 이미징 시스템 테일 스러스트 벡터 컨트롤드의 줄임말이다. 아이리스-T는 90도의 탐지각에서 목표를 추적하는 우수한 탐색 능력과 후미의 추력 편향 노즐로 초당 60도, 60G 기압로 선회할 수 있어 근접 타격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프레어를 극복할 수 있으며 미사일을 발사한 전투기가 목표물을 가린 경우에도 요격할 수 있다. 올해 2월 KAI와 딜 디펜스는 KAI FA-50에도 아이리스-T를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KF-21과 FA-50 두 플랫폼 모두에 아이리스-T를 탑재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아이리스-T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JAS-39 그리펜, F-16, EF-18, F-5와 같은 주요 전투기 플랫폼 등에 통합, 운용되고 있다. KF-21에 탑재될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지난해 3월 KF-21 시제기에 장착돼 비행 중 분리시험에 성공했다. 이어 지난해 4월 KF-21에 탑재된 다중 이상 배열 AESA 레이더를 통해 AIM-2000을 발사해 성공적으로 목표 드론을 명중시키는 실사격 실험에 성공했다. 2. 한국산 무기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5년 새 4배로 껑충. 한국이 수출한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5년 동안 4배로 증가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 따르면 한국 무기의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이 2008년 0.5%로 19위에서 지난해 2.1%로 10위에 올랐다. 한국 방산의 수출 영토가 넓혀진 것은 한국산 무기의 우수한 성능과 적기 납기 능력, 정부의 지원 보증 등 3박자가 어우러진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1972년 한국의 첫 방위 산업 수출 이후 지난해까지 무기를 공급한 나라는 총 36개국이다. SIPRI에 따르면 2008에서 2023년에 한국 무기를 가장 많이 도입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17%, 튀르키예 14%, 폴란드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3. K-방산 수출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입법 현황과 시사점. 국가안보, 국제외교에 있어서 무기 수출 및 대여, 기술 군수 지원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잡한 외교관계 속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 및 군사 지원이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국가나 외교블록에게는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과 관련해 국가적인 논쟁이 촉발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해 12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유럽 국가들보다 많은 탄약을 지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구체적인 탄약 지원량, 지원 경로를 밝히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공급한 나라가 됐다고 적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직접적 지원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 논란을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직접적 우회적 무기 수출 지원은 외교적 파급력이 큰 사안으로 엄정한 공개와 통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이 국회 법률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8월 28일 같은 당 국방위원회 의원 등과 함께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 허가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동법 제57조, 수출 허가 등 6조에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검은색 위쪽 삼각형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국가외위자 검은색 위쪽 삼각형 국회 동의를 얻어 국군을 해외 파병한 국가 또는 국가외위자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국회는 수출 허가의 동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안 이후에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암즈 익스포트 컨트롤 액트, AECA, 무기거래 비승인 공동 결의안, 조인트 레졸루션 오브 디스어포벌을 언급하면서 미국 의회에 비해 무기 수출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이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은 미국이 외국의 무기, 군사기술 등에 관한 수출을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미국 국가안보 보호, 국제평화 기여, 무기 확산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회 통제권 측면에서 보면 특정 규모 이상 무기 거래에 대해 의회의 사전 수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상하원은 공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대한 약 8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에 대해 비승인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표를 확보하지 못해 무기 판매는 강행됐습니다. 영국 또한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무기 수출 통제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블레어 노동당 정부 당시 1998년 전략적 수출 통제 백서를 발간했고 종국적으로 2022 수출 통제법 익스포트 컨트롤 액트 2002를 제정했습니다. 영국 의회는 무기 수출 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비승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회는 대정부 감시기구인 무기수출통제위원회 CAEC를 두고 무기수출 면허 절차와 관련한 정부 주요 부서를 감시 통제하고 있습니다. 무기수출 통제 최종 처분 권한은 기업무역부 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무기수출 면허 신청 과정에서는 기업무역국 산하 영국 국방안보수출국 UKEDSA 과 수출통제공동조사단 ECJO 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CJO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면허를 보유한 기업이나 개인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 대체적 준수, 일부 미준수, 미준수 등 4가지 기준을 근거로 위반 수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인도법 위반 여부, 영국 또는 동맹국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 평가 등을 수행 자문합니다. 지난해 한국 방위산업 수출은 약 140억 달러, 약 18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방산 수출 대상국 또한 2022년 폴란드 등 4개국에서 지난해 핀란드 등 12개국으로 무기체계 또한 6개에서 12개로 늘어났습니다. 보다 다양하고 많은 무기를 보다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기 수출 공개 통제에 관한 체계적 입법, 정부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상호검증 협력 시스템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무기 수출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과 특정 국가의 방산기술력 문제가 아닙니다. 무기 수출 정책은 국가의 안보, 외교, 경제, 대외적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는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언론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포탄 지원을 보도했고, 러시아 정부, 크렘린은 이에 반응해 한국에 대한 공격적 메시지를 즉각 발표했습니다. 이런 국제정치 상황에서 정부는 K방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무기 수출과 관련한 입법 및 통제체계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병주 의원 개정안은 주요 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의회 동의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를 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 무기 수출 통제의 대원칙은 일공개와 의회 보고를 축으로 한투명성 2의회의 직간접적 통제 3정부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상호검증입니다. 방산업체 입장에서도 무기 수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국가적 통제 검증 체계가 마련될 때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현행 체제보다는 더 인도적인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산업체는 무기 수출과 관련한 국회와 정부의 입법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안보, 외교, 국제법, 국제환경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산물자 수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